이번에는 x86 프로세서에서의 주소 지정 방식과 ARM 프로세서에서의 주소 지정 방식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86 프로세서의 주소 지정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x86 프로세서에서의 어드레스 변환 방법은 좀 다릅니다. 즉, 메모리 관리 방법을 세그멘테이션하고 페이징을 둘 다 적용해서 메모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x86 프로세서의 어드레스는 세 가지의 어드레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물리적인 어드레스를 가상의 어드레스로 매핑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세 개의 어드레스를 사용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먼저 논리 어드레스, 로지컬 어드레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실제 명령어에서 직접 사용하는 어드레스가 됩니다. 이 어드레스는 가상 어드레스가 되겠고요. 실제 주소는 세그멘테이션 기법을 사용해서 세그멘트 시작 주소에다가 옵셋을 더하게 됩니다. 논리 어드레스로부터 계산되는 어드레스가 선형 어드레스인데요. 이 선형 어드레스는 리니어 어드레스는 부 없는 32빗 정수로 표현되는 주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대 4기가 공간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어드레스는 물리 어드레스, 즉 피지컬 어드레스로 실제 메모리에서 사용하는 어드레스가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 부 없는 32비트 정수를 사용해서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x86 프로세서에서 어드레스 변화는 실제로는 논리 어드레스에서 물리 어드레스로 변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논리 어드레스에서의 물리 어드레스 변화는 세그멘테이션 유닛과 페이징 유닛, 즉 두 가지 하드웨어를 사용해서 자동으로 변환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x86 프로세서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 관리 기법을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로지컬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어드레스는 이 로지컬 어드레스가 되겠습니다. 이 로지컬 어드레스로부터 리니어 어드레스를 구하고 리니어 어드레스로부터 피지컬 어드레스를 구해서 실제 피지컬 메모리를, 즉 물리적인 메모리를 직접 어크세스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로지컬 어드레스에서 리니어 어드레스를 얻는 과정이 세그멘테이션 기법을 사용해서 얻게 되고, 리니어 어드레스에서 피지컬 어드레스까지 접근은 페이징을 통해서 접근하게 됩니다. 즉 로지컬 어드레스는 두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세그멘트 셀렉터라는 거고 옵셋이 있습니다. 세그멘트 셀렉트는 실제로 x86 내부에는 세그멘테이션 테이블이 잔뜩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을 적용하기 위한 어떤 룩업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세그멘테이션 테이블을 사용할지를 이렇게 결정하고요. 이 세그멘트 셀렉터에는 실제적으로는 세그멘트 디스크립터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 디스크립터는 세그멘트의 베이스 어드레스를 지정하게 되고, 로지컬 어드레스에서 지정하고 있는 옵셋을 더해서 실제 리니어 어드레스에서 특정 부분을 액세스하게 되고, 그 부분에 가보면 리니어 어드레스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리니어 어드레스를 보는 실제로 구성은 이렇게 디렉토리, 그 다음에 테이블, 옵셋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리니어 어드레스는 x86의 리니어 어드레스는 2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페이지 디렉토리를 액세스하고 페이지 디렉토리를 액세스해서 해당하는 엔트리를 찾아서 그 엔트리에서 다시 페이지 테이블을 액세스하게 됩니다. 이 페이지 테이블은 실제로 페이지 디렉토리에서는 이 페이지 테이블을 시작을 가리키고, 이 테이블이라는 필드는 여기서부터 옵셋을 가리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테이블에 있는 엔트리는 실제로 피지컬 메모리의 베이스 어드레스를 가리키고, 거기서부터 옵셋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어드레스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피지컬 어드레스는 이 개별로 다루는 게 아니라 페이지 단위로 메모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와 같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리니어 어드레스는 세그멘트 어드레스 플러스 이펙티브 어드레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그멘트 레지스터가 잔뜩 있고, 이 중에서 자기가 지금 원하는 세그멘트 레지스터를 구하고, 이 세그멘트 레지스터는 전부 세그멘트 셀렉터 역할을 해서 디스크립터 레지스터에 있는 이런 세그멘트 디스크립터를 액세스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각각의 디스크립터에는 이와 같이 베이스 어드레스와 리밋, 액세스 라이트, 액세스 이제 권한이죠.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 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그멘트 어드레스라고 하는 것은 이 베이스 어드레스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이 베이스 어드레스는 세그멘트 레지스터와 디스크립터 레지스터를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베이스 레지스터에다가 이펙티브 어드레스를 추가하게 됩니다. 이 이펙티브 어드레스를 계산하는 방법이 상당히 복잡한데요. 여기에는 베이스 어드레스에다가 인덱스 레지스터 값을 스케일링해서 더한 다음에 거기다가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인스트럭션에 있는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추가하게 됩니다. 즉 베이스 레지스터 플러스 스케일드 인덱스, 즉 인덱스 레지스터 값에다가 1, 2, 4, 8을 곱한 값을 더한 값에 다시 옵셋을 더한 값이 이펙티브 어드레스가 되고, 이 이펙티브 어드레스에다가 세그멘트의 베이스 어드레스를 추가하면은 리니어 어드레스 값이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 어드레스는 피지컬이 아닌 리니어 어드레스 공간에서의 어드레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제로 리니어 어드레스로부터 피지컬 어드레스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는데, X86에서는 페이지 테이블을, 이 페이징 기법을 사용해서 메모리를 관리하기 때문에 리니어 어드레스로부터 피지컬 어드레스를 얻기 위해서는 페이지 테이블을 사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물리 어드레스 변환은 페이지 테이블을 사용한 변환이 되겠고, 페이지 테이블은 실제로 X86에서는 2단계의 페이지 테이블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단계를 페이지 디렉토리라고 하고 낮은 것을 페이지 테이블이라고 얘기합니다. 페이지의 크기는 실제로 4KB 단위로 관리하게 됩니다. 즉 물리 메모리는 페이지 단위로 관리하게 되는데, 그 페이지 단위로 관리하는 페이지의 크기가 4KB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리니어 어드레스, 즉 선형 어드레스 구성은 제일 앞에 10비트가 디렉토리가 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페이지 테이블의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최하위 12비트가 페이지 내의 옵셋이 되겠습니다. 즉 앞에 있는 10비트는 페이지 디렉토리 내에서의 어떤 페이지 디렉토리를 쓰느냐, 그 인덱싱을 하는 게 되고, 그 다음에 페이지 테이블은 이 인덱싱에서 결정되는 페이지 테이블에서 얼마만큼 떨어진 곳에 있는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를 사용해서, 즉 베이스 어드레스를 사용해서 액세스할 거냐 하는 것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드레스는 이 베이스 어드레스가 얼마만큼, 즉 리니어 어드레스에 있는 12비트만큼 떨어진, 여기서 표현한 값을 떨어진 곳에 실제로 내가 원하는 피지컬 어드레스가, 즉 피지컬 메모리의 어드레스를 얻을 수가 있고, 그 어드레스를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피지컬 메모리, 내가 액세스할 수 있는 피지컬 메모리의 최대 공간은 먼저 페이지 디렉토리가 10bit이기 때문에 2의 10승 1024개의 페이지 디렉토리 엔트리가 있고, 이 페이지 디렉토리 하나에 또 페이지 테이블이 10bit이 있기 때문에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 1024의 페이지 테이블이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페이지 테이블 하나가 액세스하는 것이 실제로 4KB의 페이지 하나를 액세스할 때, 이게 좀 피지컬 메모리는 전부 4K 이렇게 쪼가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테이블이 가리키는 건 실제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시작 어드레스, 옵셋은 시작 어드레스에 얼마만큼 떨어지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로 X86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최대 페이지의 개수는 2의 20승이 되겠습니다. 2의 20승이면은 1메가 페이지가 되겠죠. 10승이 K, 20승이 메가, 30승이 기가가 되기 때문에 2의 20승이면은 1메가의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페이징 메모리 관리 기법을 사용해서 실제로 X86에서 사용하는 어드레싱 모드를 보면은, 즉 주소 지정 방식을 보면은 이와 같이 이미디에이트, 레지스터 오퍼란드, 디스플레이스먼트, 베이스 위스 디스플레이스먼트, 스케일드 인덱스 위스 디스플레이스먼트, 베이스 위스 인덱스 앤 디스플레이스먼트, 베이스 스케일드 인덱스 위스 디스플레이스먼트, 렐러티브. 여기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 이런 어드레싱 모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이펙티브 어드레스를 할지 데이터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를 따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하나 예를 보면은 베이스 위스 인덱스 앤 디스플레이스먼트 같은 경우는 리니어 어드레스는 SR, 즉 세그먼트 레지스터에다가 베이스 레지스터를 더한 값에 인덱스 레지스터를 더해서 그 다음에
어드레스 필드에 내용을 추가하면 실제로 리니어 어드레스를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ARM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주소 지정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RM 프로세서의 주소 지정 방식의 특징은 리스크 프로세서는 비교적 간단한 주소 지정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 ARM 프로세서는 리스크 프로세서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방식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로드 스토어 구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메모리 접근은 로드 스토어 명령어만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처리 명령어는 오로지 레지스터 오퍼랜드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ARM 프로세서의 어드레싱 모드 유형은 명령어 유형에 따라 어드레싱 모드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4가지의 어드레싱 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드 스토어 명령어 어드레싱과 데이터 처리 명령어 어드레싱, 분기 명령어 어드레싱, 다중 로드, 다중 스토어 명령어의 어드레싱, 이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로드 스토어 명령어 어드레싱은 로드 스토어 명령어는 메모리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명령어입니다. 이 명령어는 로드 스토어 명령어는 변이 주소 지정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베이스 레지스터와 옵셋을 더한 어드레스를 가지고 액세스하게 되겠습니다. 베이스 레지스터의 값은 프리 인덱싱, 포스트 인덱싱 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옵셋 값은 명령어에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레지스터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레지스터에 저장된 값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케일드 레지스터 어드레싱 모드를 사용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스케일링 팩터는 명령어에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명령어인 경우에 R0 값을 이 어드레스에다 넣으라는 명령어가 되겠는데, 저장하라는 명령어가 되겠는데, 이 경우 베이스 레지스터는 R1이 되겠고, 이 옵셋은 여기 있는 샵12, 그러니까 콘스탄트입니다. 헥사로 표시하면은 0C가 되겠죠. 따라서 실제로 이펙티브 어드레스는 20C가 되고, R0에 저장된 5라는 값을 여기다 저장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앞에서 설명한 로드 스토어 명령 어드레싱을 예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사용한 이 명령어는 실제로 옵셋 어드레스를 가지고 직접 액세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베이스 레지스터는 그대로 사용되고 그 다음에 옵셋을 더해서 실제 메모리 액세스한 다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인스트럭션에 느낌표가 있는 경우에는 프리 인덱싱을 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프리 인덱싱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액세스 하지만은 실제로 액세스가 끝난 명령어가 실행된 다음에는 이 베이스 어드레스 값이 이와 같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다음은 포스트 인덱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트 인덱싱은 이와 같이 옵셋이 있지만은 실제로 데이터를 액세스할 경우는 베이스 어드레스를 먼저 액세스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옵셋을 더해서 베이스 레지스터의 값을 업데이트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와 같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명령어에 쓰는 방식에 따라서 똑같지는 않지만은 액세스하는 어드레싱을 통해서 액세스하는 데이터는 똑같지만은 이와 같이 이 표시 방식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습니다. 이와 같이 꺽쇠를 사용해서 블래킷을 사용해서 R1과 콘스탄트 값, 즉 옵셋 값을 이렇게 같이 쓰는 경우, 같이 쓴 다음에 이 느낌표를 붙이는 경우,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따로따로 쓰는 경우가 각각 옵셋, 그 다음에 프리 인덱싱, 포스트 인덱싱, 즉 옵셋이라고 하는 건 인덱싱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즉 베이스 레지스터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 얘기하고, 이와 같은 경우는 베이스 레지스터의 값이 업데이트가 되는데 업데이트 되는 시점이 프리냐 포스트냐, 즉 계산의 어드레스를 사용한 다음에, 즉 미리 인덱싱을 한다는 얘기는 베이스 어드레스에다가 옵셋을 더한 다음에 그 더한 값을 사용한 다음에 베이스 어드레스를 업데이트 하느냐, 아니면은 먼저 액세스 한 다음에 나중에 이걸 갖다가 옵셋을 더해서 베이스 레지스터 값을 업데이트 하느냐, 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처리 명령어에서의 어드레싱 방법입니다. 즉 데이터 처리 명령어의 주소 지정 방식은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경우에는 레지스터에 저장된 값에 대해서 시프트 연산을 사용한 스케일링이 가능합니다. 즉,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과 즉치 주소 지정 방식을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케일링에 적용 가능한 시프트 연산은 로지컬 시프트 레프트 라이트, 아리스메틱 시프트 라이트, 로테이트 라이트, 로테이트 라이트 익스텐디드. 이 얘기는 로테이트 위스 캐리, 즉 캐리를 포함한 로테이션을 통해서 이 스케일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처리 명령어에서의 즉집합 계산은 명령어에서 12비트를 사용해서 즉집합을 표현합니다. 이때 상위 4비트는 로테이트 라이트의 크기이고 하위 4비트는 실제 즉집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즉집값을 로테이트 라이트 크기만큼 로테이트 시켜가지고 또 다른 여러가지 컨비네이션을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실제 즉집값을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실제 즉집값은 하위 8비트의 즉 즉집값을 상위 4비트를 2배 한 양만큼 로테이트 라이트한 결과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즉집값에서는 모든 값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할 수 없는 데이터는 즉 즉집값은 리터럴 풀, 룩업 테이블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명령어에서 즉집값 표현은 큰 부담이 되겠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명령어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오피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오퍼런드 필드에 여기에 즉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는데요. 이 데이터는 오피 코드를 제외한 나머지 이 부분에 즉집값을 넣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 데이터에서 표현할 수 있는 이 콘스탄트의 즉 즉집값의 레인지는 풀 레인지보다는 좀 작게 되겠죠. 따라서 암 프로세스는 일부만을 효과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명령어 길이 부담과 표현 가능한 즉집값의 범위에 축소라는 이런 부담을 절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즉집값을 계산하는 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디트 값을 이 로테이트 양만큼 시프트 라이트해서 값을 얻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기 명령어의 어드레싱, 즉 분기 명령의 주소 지정 방식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암 프로세서에서 분기 명령어의 주소 지정 방식은 PC 렐러티브 주소 지정 방식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프로그램 카운터에다가 실제 번역값을 통해서 PC 렐러티브 주소를 계산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변이는 이때 사용하는 변이는 명령의 24비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드레스 계산은 변이를 2비트 시프트 레프트에서 워드 정렬 시킨 다음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명령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암 프로세서의 명령어는 32비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2비트 시프트 레프트에서 워드 정렬을 하게 됩니다. 24비트의 사인 번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PC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32메가의 변이까지의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중 로드 스토어 명령어의 어드레싱입니다. 즉 멀티플 로드 명령어 또는 멀티플 스토어 명령어에서 사용하는 주소 지정 방식이 되겠습니다. 멀티플 로드 스토어 명령어는 여러 개의 레지스터 내용을 동시에 메모리에 읽거나 메모리로부터 읽거나 쓰는 명령어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멀티플로 로드하는 스토어 명령어는 좀 다른 주소 지정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암에서 사용하는 멀티플 로드 스토어 명령어는 최대 16개의 레지스터를 한 개의 명령어로 로드하거나 스토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6개의 즉 로드하고 스토어하는 대상이 되는 16개의 레지스터의 지정은 명령어 주소 필드에서 비트 단위로 매핑합니다. 즉 16비트를 사용해서 각각의 레지스터를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메모리의 시작 중소, 즉 멀티플 로드를 하는 명령어의 메모리의 시작 주소 또는 스토어하는 저장할 공간의 시작 주소는 베이스 레지스터를 사용하게 되고 이 4개의 주소 지정 모드를 사용해서 이 베이스 레지스터를 조작하게 됩니다. 즉 인크리먼트 애프터, 인크리먼트 비포, 디크리먼트 애프터, 디크리먼트 비포. 메모리 주소의 자동 증가 감소는 첫 번째 메모리 접근 시 자동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레지스터 번호와 메모리 주소의 매핑은 레지스터 번호가 낮으면 낮은 메모리 주소에 매핑하게 됩니다. 즉 멀티플로 여러 개의 레지스터 값을 동시에 메모리에 하나의 명령을 사용해서 저장하기 때문에
이 저장 순서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암에서 사용한 저장 방식은 레지스터 번호가 낮으면은 R0부터 R15까지 저장한다고 가정하면은 R0를 낮은 어드레스, 즉 0번지, 그 다음에 R1을 1번지 이와 같이 레지스터 번호 순과 어드레스 주소 순을 맞춰서 저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중 로드 스토어 명령어는 블록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스택에 컨텍스트를 푸시하거나 팝할 경우, 그다음에 함수 호출 귀환 작업 시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베이스 레지스터가 R10인 경우에 다중 로드 스토어 명령어 어드레싱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명령어가 두 개, LDM, STM이 있습니다. LDM은 로드 멀티플, 그 다음에 STM은 스토어 멀티플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LDM은 R10에 저장된 레지스터를 베이스 어드레스로 해서 데이터를 읽어와서 각자 R0, R1, R4에다가 저장을 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STM인 경우에는 R10에 저장된 어드레스를 베이스로 해서 R0, R1, R4 레지스터에 저장된 값을 저장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이와 같이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베이스 레지스터로 R10이 사용되고 있고 R10의 실제 값이 0x20C라고 하면은 이와 같이 0x20C에 대해서 데이터가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즉 R0, R1, R4가 이 레지스터를 기준으로 해서 읽어오든지 쓰든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그림은 실제 컴포넌트들을, 즉 여기서 대상이 되는 R0, R1, R4에 들어갈 값들에 대한 액세스 방법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인크리먼트 애프터, 인크리먼트 비포, 디크리먼트 애프터, 디크리먼트 비포는 베이스 레지스터를 기준으로 해서 멀티플이기 때문에 어드레스가 인크리먼트 하든지 디크리먼트 해야 됩니다. 따라서 IA 옵션이 붙게 되면은 요 XX에 IA가 붙게 되면은 인크리먼트 애프터라고 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접근한 다음에 인크리먼트 하게 됩니다. 어드레스 값을, 베이스 레지스터 값을. 그래서 차례로 3개를 읽게 되는 거죠. 인크리먼트 비포는 실제로 어드레스가 E0C인데 액세스 하기 전에 먼저 인크리먼트 하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따라서 R0에 오는 것은 인크리먼트 하는 0x210 값이 읽어지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베이스 레지스터를 기준으로 해서 디크리먼트 하라는데 애프터입니다. 따라서 여기를 액세스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와 같이 R1, R0 같이 이 디크리먼트 하면서 메모리를 액세스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디크리먼트 비포이기 때문에 먼저 디크리먼트 한 다음에 액세스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